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정씨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1,590포인트 밑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다시금 1,600포인트를 상회를 했다가 또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하락반전 됐다가 상승 반전을 하나 싶었는데 지금부터는 낙폭이 조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10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앞두고 낙폭이 깊어지는 것이 조금은 안 좋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사주기 시작했던 외국인 현물 쪽 혹시 흔들림은 없는지 수급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현물 기조 자체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선물은 오히려 더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2,000계약 가까이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 오늘 현선물 동반 매수가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거네요. 선물은 2,000계약 가까이 그리고 현물은 3,350억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한 500억 가까이 오늘 또 빠르게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600억 정도 매수 우위가 잡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590은 깨지 않으려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1,600은 확실히 조금 힘겨워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죠. 자, 코스피 쪽에서는요, 은행업종, 철강금속업종, 건설업종 정도만 일단 플러스 업종으로 꼽혀지고 있네요. 자, 은행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행주에서는요,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 상승을 하고 있고 외환은행도 1.6% 정도 뛰고 있습니다. 워낙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은행주가 또 최근에 많이 빠졌다 보니까 오늘 조금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철강금속 쪽에서는요, 일단 대형주 중에 지금까지 가장 못 갔었던 포스코가 역시 44만 원 정도로 주당 5천 원 오늘 오르는 것이 섹터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는데 현대제철도 강부합 그리고 동국제강도 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이 오늘 또 조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GS건설도 강부합, 대림산업도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이틀 연속 상승하는 셈이 되네요. 근데 2% 정도 급등합니다. 하지만 주당 900원 정도 오르고 있는 셈이죠. 그래도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 철강금속 그리고 철강금속, 건설업종, 은행업종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오늘 시장의 어떤 특징적인 분위기를 장 초반에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낙폭이 가장 큰 쪽은 보험 쪽인데요. 오늘 삼성화재가 또 0.5% 더 내려옵니다. 삼성생명은요, 4%나 오늘 급락하면서 10만 3,500원, 10만 3,000원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상장 이후에 최저가를 오늘 아침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부화재도 약부합 그리고 LIG 손해보험도 드디어 4% 급락하면서 빠르게 또한 상승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쪽도 오늘 약하고요. 섬유의복, 경기 방어주라고는 하지만 또 최근 들어 잠깐 올랐다가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굵직굵직한 그런 업종에 속한 섹터를 좀 보겠습니다. 증권업종도 오늘 지수가 좀 주춤주춤 하다 보니까요. 혼조세를 빚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금융섹터도 일부 은행주 쪽은 좀 괜찮지만 보험 쪽이 좀 안 좋으면서 금융섹터 자체는 크게는 혼조세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전자 쪽을 한번 보죠. 자, 아침에 삼성전자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역시 약부합 쪽을 조금 방향을 잡아가는 듯도 싶습니다. 삼성 SDI는 그러나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좀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아래쪽을 조금 내려가 볼까요? 삼성전기가 오늘 또 3% 추가적으로 급락하고 있고 LG전자가 한 2% 정도 급등을 대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전기도 한 3% 급락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는 그러나 강부합 쪽으로 분위기를 바꾸는군요. 하이닉스도 오늘 아침에 좀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듯 싶었는데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빠지고 LG전자는 겨우겨우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조금 반등이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운수 창고 쪽도 분위기를 한번 보죠. 오늘 해운주 쪽의 움직임이 괜찮네요. 현대상선이 3%, 그리고 KSS 해운 쪽도 1.4%가량. 그러나 대한항공의 7만 원 선 쪽으로 다시금 아래쪽으로 근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운수 창고 쪽도 좀 혼조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운수 장비 쪽도 한번 보죠. 삼성중공업이 3% 급등, 미포조선도 3.6% 급등. 오늘 건설, 은행, 철강금속 그리고 지금까지 낙폭에 과했었던 조선업종의 발빠른 일단 반등이 나와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모비스가 1%, 현대차가 2% 이상 거의 3% 빠집니다. 그러나 만도는 오늘 같은 장에서 강보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모비스는 또 3.7%나 급등하면서 현대차와는 조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운수 장비 쪽도요. 아주 조금은 혼조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일단 내리고 만도와 특별히 모비스는 오늘 많이 오르는 날인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정확히 1,590에 걸쳐져 있습니다. 네, 시각 수급 특징주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쯤에 매수 여부를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반등을 조금 나오는 듯 싶더니 다시금 좀 하락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주말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월요일, 한 주간에 시작한 월요일장에서도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비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는데요. 네. 자, 주식시장에도 이제 찌는 듯한 여름이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 아직도 좀 가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비처럼 그동안의 더위를 조금 일시적으로 해소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비로 인해서 여름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중한테 반등을 보이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본다면 1600선을 축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모처럼 만에 소폭 매수위를 보이고는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세력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그거에 앞서 매번 제가 말씀드리죠. 현재의 시장 상황, 현재의 우리 국내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의 위치가 어딘지 현재의 여건은 어떤지 한번 먼저 살펴드리고 세력들의 움직임 알려드리도록 분석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 최인커께서는 지금장의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 뭘까요? 지금쯤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가로 들어가도 좋을지 여부 일단 바닥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연 주가가 현재 시점을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느냐? 바닥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이것이 투자자분들이 현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 시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희망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네. 올해도 결국 지금 국내 시장 투자자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이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도 저는 국내 시장은 전 세계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 금요일장이 시장이었었죠. 네. 네. 근데 미국 시장은 목요일 밤에 우리나라 목요일장에서 급락을 보이면서 만약에 국내 시장이 금요일장이 휴장이 아니고 석가탄신일이라 휴장이 아니고 장이 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급락을 보였겠죠. 네. 그러니까 그 아다리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 기회가 타이밍이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는 장에서 국내 시장이 휴장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락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어떤 신이 있다면 신의 도움으로 상승시킨 것이 아닌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작년에도 외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급락할 때 우리나라 시장이 휴장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올해도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네. 자, 그것은 제가 제 넋두리였고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지난 목요일장에서 300포인트가 넘는 급락 그리고 금요일장에서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도 보면은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급락 이후에 강한 반등을 줬으니까 더군다나 지난 2월 달에 저점과 근접하는 상황에서 또 지난 5월 6일에 저점과 근접하는 상황에서 반등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혹자는 3중 바닥행의 패턴으로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기대감만을 가지고 매수해야 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연 미국 시장도 지난 주말에 찍었던 저점이 진짜 대세 바닥점일 수가 있다면 만약에 이것이 진정한 진바닥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한번 반등 줬다가 또 한 번 제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이번 반등, 미국 시장의 이 반등이 1,500포인트를 돌파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일시적인 반등이고 오히려 그 반등이 미약할 때는 다시 한번 직전 저점을 붕괴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상승기조장에서는요, 중간중간의 조정은 뭐랍니까?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중에 재수없이 최고점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기조가
상승 트렌드의 기조면은 이것은 갖고 버티기만 하면 수익을 날고, 그리고 장중 1,200원에 연연할 필요 없이 매수 전략입니다. 반대로 기조가 이미 N자형의 하락 기조 패턴이면은, 그렇죠? 일단 비중을 좀 줄여놓고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내일도 반등하면 어떨 것이냐? 그래도 이 반등은 말 그대로 주가가 최근 장에서 올라오는 것을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반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뭡니까? 기조 자체가 꺾여있는 하락하는 기조 상태에서의 일시적인 급락에 따른 반등에 불과하지, 이 반등은 그렇죠? 초단기적인 매매, 그리고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반등은 매도의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를 갖고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해외 동남아 증시, 여기 지금 차트에 보니까 동남아 증시 나왔는데 동남아 증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일본의 니케이 지수거든요. 한번 보시면 직전 저점이 붕괴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2월 달에 저점이 붕괴됐습니다. 갭으로 붕괴됐기 때문에 급락에 따른 반등 줄 겁니다. 오늘 일본 시장이 낙폭을 현재 한 0.5포인트 하락하고 있지만 낙폭을 좀 줄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올라올 때마다 일본 시장도 매물대에 되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장도 너무 급락했죠.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 일본 시장도 단기적으로 지난 4월 5일 날 11,400포인트에서부터 9,7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수직 하락했죠. 그래서 급락에 따른 중간중간에 자율적인 반등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반등에 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개파락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개파락한다면 이건 반등은 더 100%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단기적인 저점 매수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패턴을 그려야 바닥을 찍냐? 이것도 이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적어도 하락했던 일정 폭만큼, 요거 분석하는 법도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네요. 적어도 일본도 이 반등을 시작하면 이 반등이 얼마를 돌파해야 되냐? 적어도 1,400포인트 라인은 돌파를 해줘야지만, 그렇죠, 이것이 바닥을 찍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 한번 가볼까요? 네, 중국도 만만치 않게 급락했죠. 네, 중국 한번 보시죠. 중국도 엄청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시장은 상승세가 더 지속될 것이다. 5,000포인트 상해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5,000포인트도 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냐면 2,500포인트 라인입니다. 지난 주말 그나마 그래도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직 하락에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것에 따른 반등은 있겠지만 이것은 상승으로 전환되기까지에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국내 시장 한번 보여주시죠. 네,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엄청나죠. 국내 시장도 1757포인트 4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수직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상승은 있었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반등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전에만 하더라도 팔걸, 그때 팔라다가 못 봤다 아쉬움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월 달에 저점에 근접하니까 지지선을 여겼던 1600포인트가 붕괴해서 1600선 이하에서는 주가가 바닥이다, 매수해도 좋다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들은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점과 고점을 맞춘다는 것은 벌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반등은 어떤 모습이, 제가 오늘 저점이 바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앞서서도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 전환되기까지 적어도 2, 3주의 시간은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장이 투자자분들이 먹을 수 있는 시점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가의 조정에는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이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과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을 거쳐야지만 주가는 상승하게 마련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 그러니까 외바닥 상태가 아니라 쌍바닥이나 삼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 기간의 조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밑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가격의 바닥에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오늘 저점에서 아주 그 단기적인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고수분들이야 뭐 하락장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지난 2월달, 3월달, 4월달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물며 상승장에서도 수익 내기 어려운데 하락장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평균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장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이 장을 지켜보신다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연일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도 지금 장에서 여유를 갖고 있고 느긋하게 지켜보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장에서 너무나 여유롭죠. 오히려 속으로는 그럴 겁니다.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다. 왜? 싸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점 우리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꺾였구나. 이제는 더 이상 크게 하락할 것이 없으니까 분할해서 매수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도 등락을 거듭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불확실성이 큰 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주력 배팅은 좀 자제한 가운데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주에 제가 금주에 매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씀드렸죠. 오늘도 저는 매수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매수를 한다면 금주 수요일장 이후에 다시 한번 노려보는 그러니까 지금 장은 상승 전환을 확인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그나마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00 중심으로 해서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어떻게 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장의 모습은 또 아니다 하셨고 어쨌거나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말씀해 주실 때까지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달라라는 말씀을 줄곧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일단 세력들의 움직임 체크를 이제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한 엿새 만에 조금 사주는 듯 싶고 지금까지는 계속 팔았고 특별히 이번 달 와서 거의 지금까지 넉 달간 산 것의 반 이상을 팔았다고 하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팔았는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 앵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지난 4월 달까지 외국인들은 엄청난 매수를 보였습니다. 근데 5월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죠. 이번 주가 지나야지 이제 5월이 마무리되는데 5월 지난주까지 5조 원 이상의 순매도율을 외국인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그동안의 매수에서 이미 시각이 이미 그들은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종목을 분석해봄으로써 이들의 움직임을 그래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짐작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하이닉스, 삼성생명,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을 매도했습니다. 국내 기관은 어떨까요? 국내 기관은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기아차를 매도했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물량들을 분석해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1위인 삼성전자가 기관과 외국인에 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그리고 지난주까지도 그나마 강했던 기아자동차와 현대차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도 그렇죠? 매도에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규 상장 삼성생명이라든지 LG디스플레이, 한전, 현대중공업, 삼성전기마저도 매도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지난 주에도 매도율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네오웨이즈 게임즈, 태웅, 셀트리온, 에이스지디텍, SFA를 매도했고요. 국내 기관은 성우하이텍, 성광밴드, 서울반도체, 태광, 아토를 매도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주력으로 매수했던 종목군들을 이미 지난주부터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렇죠.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이번에 지난 일주일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종목을 매도하느냐 하는 거죠. 네. 단기 급등했던 종목을 매도하고
그리고 추세가 이탈했던 종목군들,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도 그들 손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차트가 가능하시면은요, 네.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을 띄워주시냐면은요, 차트 중에서 서울 성광밴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세 이탈 종목에 대해서 설명하시. 예,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많이 오른 종목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코스닥 시장 종목 중에 하나인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도 재무구조가 좋고 실적이 좋죠.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광밴드도 다른 종목이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난 4월 말에 추세선이 이탈하는 이후 4월 말부터 현재까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저점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손절이죠. 네. 예. 기관과 외국인들도 손절하는 종목. 그러니까 그들이 예상했던 지선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갔다가 매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패턴이 성광밴드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의 매도 상회라든 태광이라든지, 예? 그리고 네. 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태웅, 이런 종목군들도 수직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하시기에 기관과 외국인은 다 매수한 대로 성공하냐?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과는 다르게 실수하는 종목, 잘못 들어간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리스크 관리를 하느냐 있죠. 과감하게 손절할 구간에서는 손절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단기 급등했던 종목군들도 한번 이익신을 해주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들이 매수했다가 그렇죠, 추세선을 이탈하는 종목군들도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 외국인과 기관의 특별히 매도 중심으로 동향을 좀 살펴봤고요. 그들이 어떤 종목을 어떤 생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따른 특징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앞서서 계속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 차트 여러 가지 해외 차트부터 우리 차트까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금일 투자자에게 지금까지 혹시 방송을 못 보시고 지금 막 트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장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한 말씀만 부탁드리죠.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는요, 개인 투자가분들이 지금이 매수할 구간인지 매도할 구간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아.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매도 사인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도 사인을 잘못 내면 그렇잖아도 어려운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매도 사인을 그 주식이 반등을 준다. 그러면 매도 전략을 내는 사람은 죽일 놈입니다. 요걸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 사인을 내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하십시오. 불알 매수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는 오히려 시장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각 종목군들, 각 증권사라든지 리서치센터에서 내는 그 분석을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좋습니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단기적으로 좀 더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구점을 많이 캐치하셔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렇죠. 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풋과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일이 익을 때까지 좀 더 기다리는 여유로움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여전히 현금 비중을 유지해 주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수익을 주는 기회의 장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하시는 그런 매매 전략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주식 비중이 높아. 예, 그죠? 지금 최현덕께서도 아까 주가의 바닥은 어디냐 이런 질문을 하셨지만 네. 또 하나 가장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궁금하고 애달른 게 뭡니까? 나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100% 갖고 있어. 90% 갖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같으면은 얼마나 그 속쓰리고 가슴이 아프게. 저 같으면 여전히 저는 지금 장에서도 반등은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기 있게 매도 사인을 좀 내주시는 우리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이재광 상무는 또 수요일에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수요일까지 또 한번 기다려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뛰는 세력대 나는 개인 오늘은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1,595포인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 중에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스케줄대로 간다면 10시 정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6일 만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는 하락 반전이 됐지만 말이죠.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은 조금 힘이 없지만 그래도 반짝반짝하는 종목은 있게 마련이니까요.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윤경환 기자입니다. 윤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시각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 삼성생명이 4월 연속 하락하면서 1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상장 이후 최저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조선주는 저가 매수세의 유입에 힘입어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모든 조선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LG전자도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9거래일 만에 반등 중입니다. DSK, 메릴린치, UBS 등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장은 뭐 상승했다가 또 하락 반전되긴 했지만 조선주의 또한 매수세가 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삼성생명이 상장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대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는 들어봤는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 궁금합니다. 오늘 장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외국인은 또 사고 있는 이런 장 속에서 하락 반전이 돼서요. 이거 이 장이 간다는 얘기야 안 간다는 얘기야 사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예, 이렇게 좀 헷갈리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리포트를 통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추려주시죠. 네, 주가지수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IT, 자동차 등 수출업종에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오늘 주가지수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IT, 자동차 중심으로 실적 전망치는 상향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권사는 IT, 자동차가 글로벌 긴축기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여전히 주도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1570선에서 지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도주인 IT 자동차 업종 중 낙폭 과대주에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보증권도 오늘 향후 글로벌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에 따른 박스권 흐름을 고려할 때 저평가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특히 수출 업종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역시 IT 자동차 수출주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것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는요, 이제 막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시가 막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좋은 꿈 후에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이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투자해우소 코너 이제 막 시작을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들고 계신 지금 안 올라서 문진 혹은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수익이 깊어지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상담, 시원한 답변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쎄요, 장에 대한 그 전망을 누구도 명확하게 내놓기 참 힘든 그런 장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저기 CMS하고 네. 예, 비트로테크하고 상담을. 그래요. 일단 문제의 CMS 먼저 해볼까요? 네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CMS가 2,105원이요. 2,105원이요. 이거 혹시 네네. 중간에 물량을 더 넣으셨나요? 네, 조금 더 넣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비중은요? 비중이 6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아, 이거 언제쯤 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대략? 4월 달, 뭐 5월 달.
아닙니다. 최근에 샀는데요. 네. 예, 이거 5월 17일 날이었나? 네. 그래요. 많이 올랐을 때 그때 나름대로 최근 들어서 좀 오른 날 하필 그날 잡으신 듯도 싶네요. 아니 그때 네. 이제 그 여기저기 센 방송에서 네. S 사장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날 이제 CMS 지금 들어가서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공개 추천주였는데 네. 예, 그때 이제 뭐 가격 그때 이제 뭐 상한가 가기 한 몇 프로 전에 제가 그때 아, 네네. 결정을 어떤 했거든요. 날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날 또 그 다음날 돼서 또 축하도 받고 잘 샀다고. 예. 그래서 그것도 그 다음날 또 한 몇 프로 또 소폭 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또 그날 오후에 또 나오셔가지고 어제 잡은 그 CMS를 보유를 하라고. 네. 팔지 말라고 수익 나도. 예, 절대 뭐 이게 안 나오면은 하여튼 팔지 말라고 이렇게 또 그 말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근데 그 뒤로 그날 개파락했네요. 말씀하고 그 저녁에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얘기 나오더니 합병이 뭐 무산됐다 그랬더니 아침에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냥 저 하한가 딱 들어가 네네. 버리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또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또 내비뒀는데 또 다음날에 또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여전히 매도 홀딩. 못한 분들은 1,600원대 정도 오면은 다시 재매수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추가로 매수를 해도 된다. 음. 지금 못 판 사람들은 네. 팔았으면 좋았는데 뭐 근데 뭐 갭 그날 시작하자마자 저기 하한가 맞아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네. 그 다음날인가 나오셔가지고 하여튼 1,600원대에는 다시 매수를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조금 더 들어갔죠. 제가 또 네. 가격을 낮추려고 들어갔는데 올라올 그 줄은 다음날인가 모르네요. 뭐 언젠가 이게 뭐 정지가 떡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이런 상황을 또 처음 겪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예, 지금. 그러게요. 사실은 예. 수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 더 간다 그래가지고 들고 있었더니 시장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한가까지 맞고 또 심지어 지금 거래 정지까지 돼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일단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CMS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것 같아요. 왜 제가 지금 전화를 통해서 들은 어떤 내용을 비춰봤을 때는 어떤 큰 폭의 정말 뭐랄까요, 어떤 투기성에 가까운 그런 수익까지 노리신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의 수익을 내고 싶었을 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까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105원 정도의 지금 평균 매수가로 잡히는데 60% 적지 않은 비중을 들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의 저희가 상담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양한 시사께서 옆에서 계속 끄덕끄덕 하고 계신 걸로 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먼저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동사는 그 전 대표에 좀 횡령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난 뒤에, 합병을, 하려고 했었는데, 합병에 대한 합당한 어떤 조치가 또 안 나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패 위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사실은 조금 실질 심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100% 지금 동종목이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종목이 지금 일단 흐름에서 만약에 좀 정리 기간이 온다 이럴 때는 어떠한 조치가 있겠지만은 아니고 만약에 다시 어떤 좀 좋은 소식이 나온다 이러면은 동종목은 급등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 중단이 됐으니까 거래 시기를 한번 보시고 나중에 거래 매매가 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빠져나오시는 전략. 쉽게 말하면은 지금 2,050원에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2,050원 같으면은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는 추천하실 때는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전기차 테마들이 또 힘이 좋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를 좀 풀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CT&T 합병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제 지금 합병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그 요건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은 동종목도 또 같이 또 상승할 수 있다. 네. 거래만 터진다면은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보죠. 지금도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 예,
지금도 약간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기다리면은 또 조금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네, 얘기신 것 같은데. 지금 거래가 중단이 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거래 중단된 상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예측을 할 네.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은 네. 만약 상패가 된다면은 바로 일단 팔아야 되고요. 네네. 만약에 상패가 안 되고 어떤 살아난다면은 동종목은 또 한 번 더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거래가 재개됐는데 빠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적다? 거래가 재개가 되면은 동종목이 만약 거래가 재개되면서 만약에 어떤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그때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는군요. 그렇죠.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일단 거래 정지돼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만약에 상장 폐지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든 거래가 다시 재개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빠져나와서 그냥 이 종목을 이제 털고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혹시 손절하는 개념이 되더라도 나오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종목에 대한 돈을 어느 정도는 빼내야 되니까요. 일단 뭐 이 거래 정지만 풀리게 되면 조금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 종목 그냥 잊고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처음 거래 정지 지금 위기에 지금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종목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셔서 조금 당혹스러운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름대로는 솔루션을 주시는데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아니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은 거래가 재개하는 당일날 그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든지 간에 매도를 하고 나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실질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동종목이 거래가 된다면은 만약에 상폐된다면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네, 주죠. 정리기간 일주일을 주는데 만약에 뭐 상폐된다면 일단 무조건 매도를 하고 나오시고 만약에 동종목이 어떤 상폐 위기를 벗어나서 어떤 합병에 대한 어떤 호재가 나온다면은 일단 보유하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급반등 시에는 동종목은 만약에 급반등 시에는 2,000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 급등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거래가 되면서 동종목이 지금 동사는 괜찮다라는 어떤 호재만 나온다면 바로 상한가를 안착할 수 있는 예. 아침에 점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동종목의 흐름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가 된 이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래된 이후에는 뭐 거래 재개된다고 해서 곧바로 뭐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오히려 그때는 조금 더 지켜보면 뭐 상한가까지도 시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조금 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곧바로 팔아라라는 의미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상장 폐지로 결정이 확정이 되고 이제 정리매매 할 수 있는 그 일주일 기간이 주어지면 그때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발빠르게 발표 나오자마자 일단 뭐 마이너스가 지금보다 조금 더 깊어지더라도 일단은 가장 먼저 털고 나라. 털 때는 빨리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가서 정리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기간을 너무 바듯하게는 볼 필요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 말씀을 잘 이해하신 거는 같은데 저희가 CMS 종목 상담해 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여보세요? 네. 예, 일전에 비트 컴퓨터 네. 제가 또 종목 상담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 너무 상담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때 나중에 뭐 앵커님도 한번 방송으로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도 정영한 지금 전문가님이 해주셨거든요. 네. 예, 그때도 굉장히 한 40% 정도 제가 마이너스 났었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반등을 많이 하고 거의 지금 손실가 다 왔거든요. 네. 예, 종목 상담 축하드립니다. 잘 해주셨어요. 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CMS도 잘 좀 되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첫 번째 분한테 이렇게 좀 좋은 힘이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10시 10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잠깐 속보 들어온 거 좀 전해드릴게요. 이 대통령께서 천안 사태 관련해서 담화문을 발표를 한 것 같네요. 일단 남북한 교역 그리고 교류 모두 다 중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은 빨리 사과
사과하고 책임자는 처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사태를 당연히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뜻을 내비쳤고요. 또 북한의 무력 침범 때는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지금은 여기까지 뉴스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한 5보 그리고 종합 뉴스까지 뜬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정도 뉴스면은 대충 다 헤드라인은 알고 계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뭐 크게 반응은 안 하는 것 같네요. 아까의 낙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외국인들도 급하게 뭐 사는 물량을 좀 걷어들인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한 북한의 액션이 나오면 그때 또다시 좀 뒤늦게나마 반응을 좀 증시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하죠. 전화번호 고지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지역번호 필요하신 분들은 02 누르셔야겠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 저희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셔도요. 저희가 그 글 보고도 상담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아유, 전화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가 궁금하신가요? 저 아토 네, 반도체 이거 장비 주잖아요. 얼마에 사셨어요? 9,030원에. 아이고, 9,030원. 지금 최고점이 9,400원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고점에서 사셨네요. 얼마 정도 비중이신가요? 60%입니다. 적지 않군요. 이때 IT 뭐 이런 부품 장비주 다 간다 그래서 그거 믿고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거 믿고 들어갔고. 예. 6월 달에 자회사가 상장한다고 좋다 하면서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6,650원, 그쵸? 글쎄요, 한 5거래일 연속, 네, 지금 9,400원에서부터 급하게 많이 밀린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수급도 굉장히 안 좋아진 느낌이 있네요. 차트 보니까요. 그래요. 이 종목 정확하게 궁금하신 사항은요? 예,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내려서. 네. 어차피 팔라니까 좀 그렇고, 그래, 끝까지 갖고 가면 네. 상 가격이 올 수 있나, 이제 그거 좀 궁금해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미 마이너스인데 들고 있으면은 상 가격까지는 오겠나 이렇게 그걸 물어보시네요. 아토에 대한 저희가 상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아토는 뭐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3억 정도 손실을 봤었죠. 네. 손실에서 흑자 전환되면서 크게 지금 반등이 났는데요. 동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시세 이후에 어떤 조정 구간보다는 동종목은 차익 실현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오르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작은 종목 하실 때는 조금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절듯하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지금 9,030원 같으면 참 고점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왜냐면 이때 이런 종목들 다 뭐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낼 네, 거다. 신고가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이후에는 동종목들이 다 반드시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동종목은 시세 흐름에서 지금 9,400원을 찍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반드시 또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적인 하락은 안 나옵니다. 네. 또 반등이 나오고요.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일단은 6,000원 지지가 돼야 됩니다. 6,000원 지지가 돼야지만이 동종목은 반등 가능하다. 지금도 추세를 조금 이탈했지만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60일 이동 평균선 6,000원대를 갖다가 지지를 해야지만이 동종목은 반응 가능하다. 그러나 6,000원을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는 5,00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흐름이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은 일단은 8,000원 선까지 보십시오. 8,000원 선을 돌파한다면은 뭐 보유하시고 8,000원 선에서 좀 누린다면 여기에 매물대가 좀 있으니까 이 선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 만약에 8,000원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동종목은 지금의 지금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9,000원 선, 10,000원 선, 9,400원 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 만약에 중기를 좀 보시면은. 네. 그런데 동종목의 흐름 보면은 제가 지금 흐름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계속적인 좀 매도를 하고 양 네. 매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종목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멈추는 시점이 아무래도 받는 시점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6,000원 지지하면은 일단 보유.
6,000원 이탈하면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면서요. 8,000원 선 돌파하면은 8,000원 돌파 못하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빠져나오신 전략. 아니면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9,000원 선까지 매수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꼬인 양매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만 조금 받쳐주면은 가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말씀하셨었던 그 워닝 머티리얼 자회사 상장 모멘텀도 있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이 아토입니다. 사실 기업은 괜찮은데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지금 수급이 조금 꼬이면서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말씀해 주셨듯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일단 뭐 6,000원 정도에선 지지 나오지 않겠나. 60일 이평선 정도 자리에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지금 8,000원 정도 그리고 그 이상 조금 더 인내심 갖고 기다리실 수 있다라면은 매수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000원 정도 왔을 때 주가 봐라 힘이 없네라고 하시면 그때는 조금 마이너스 감수하고도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토 충분한 답이 됐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받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로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서울현대TV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을 좀 해볼까요? 저 하나케미칼하고요. 네. 그리고 R&L 바이오하고요. 네. 자, 먼저 하나케미컬 먼저 볼까요? 예. 네. 그래요. 하나케미컬 얼마 정도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현재 어느 정도신지요? 그거는 비중은 30%고 5월 11일 날에 이게 16,250원에 매수했고 또 추가로도 계속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결과 비중은 30%라고 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평균 매수가가 16,400원이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5월 달에 살짝 내려왔을 때 이게 이제 눌림목이겠거니 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뒤로 살짝 반등 주고 다시 지금 또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케미컬 일단은 뭐 지금 15,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평균 단가하고 비교해 보면은 평균 한 1,000원 정도는 빠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조금 외면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긴 한데 60일 이동 평균선도 지금 깨진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컬에 대한 정확히 나는 이게 궁금하다. 그리고 처음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들어갔었다. 이런 조금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오늘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회사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중장기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이 회사 전망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냥 중장기로 들고 가는 괜찮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래요. 일단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얼마 가리라고 생각하고 짧게 봤다라는 말씀 아니시고 지금 또 조금 낙폭이 있어도 나는 어차피 좀 길게 볼 거라서 길게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인지 그것만 가타 여부만 좀 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네, 하나케미칼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네. 종목이죠. 그래서 동종목은 지금 좀 조정 구간이 있지만은 반드시 또 동종목 반등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중기로 좀 보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중기로 좀 보시면서 좀 인내를 가지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고요. 네. 최근에 지금 어떤 종목들은 간에 다 빠졌습니다. 네. 이 동종목뿐만 아니고 특히 뭐 지수와 관련된 주들은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이 종목만 내 종목만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도 다 빠졌으니까 네.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든지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네. 많이 좀 빠졌죠. 왜냐하면 폭탄을 맞았으니까 외국인들이 뭐 1년에 매수했는 것 같다가 한 달 만에 반틈을 갖다가 팔았으니까 자 이렇습니다. 동종목 앞으로 흐름 반등 가능하고요. 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 그러셨는데 13,000원까지 13,500원까지는 빠지라고 장기적으로는 빠진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까지 빠진다고는 조금 시장의 상황이 너무 나빠서 네. 빠지는 보고 자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17,700원이 지금 원래 신고가를 했는데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시장이 만약에 많이 꺾인다. 네. 많이 꺾인다. 이러면은 13,500원, 쉽게 13,500원 이탈하면 여기서는 조금 생각해보자. 여기서는 쌍바닥 구간이지만 만약 시장 흐름이 어떤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이 시점이 뭔가 하면 240일 이동평균에서 이탈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 점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한 대응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일단 중장기로 볼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예스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럴 법한 그런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뭐 저평가 얘기도 나오고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밝은 전망도 나옵니다. 뭐 그냥 저평가가 아니라 절대 저평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17,000원, 17,7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겠고 조금 길게 본다면 2만 원, 더 이상은 25,000원까지도 아주 밝게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단 13,500원 정도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그때 상황을 또 미뤄 짐작해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하겠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케미컬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20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예, 이 정도에서 오늘 또 투자요소 코너는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잡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수는 오히려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1600 넘기는 순간도 있었고 또 곧바로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같은 상승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한 6일 만에 현물을 매수해줬기 때문에 기대가 좀 적지 않게 들어갔었는데요.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1590선도 근처까지 밑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서 아직까지 흐름은 모른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1598 아직까지 뭐 낙폭을 줄였다라는 것 정도이죠. 목요일 종가 대비해서 1600포인트도 정확하게 지지가 장중에 되기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1590의 지지를 받고 종가에서는 1600 정도의 지지가 어렵게 나오는 정도가 우리 증시 현 주소가 아닐까 싶은데 그나마 외국인들이 현물을 오늘 사준다라는 것이 말이죠. 선물과 동반해서 긍정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